안녕하세요. 박근순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23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주환 관리사님 모시고 합격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관리사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2,3회차 시험에 합격한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 관리사 2차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다 보셨나요? 아니면 면제가 있으셨나요? 제가 작년 2회차까지는 두 과목 다 보다가 네. 설계 시공이 생각보다 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네. 올해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고 아시고 점검 실무 한 과목만 점검 해서 실무행정만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점검 실무행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이번에 62.66점이 나왔습니다. 62.66점. 예.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1차는 일단은 저는 기출 문제부터 보면서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먼저 파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출 위주로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 보면 꼭 해설 꼼꼼히 보면서 제가 좀 부족한 이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책이라는 법령식을 보면서 조금씩 보충하면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동차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면 1차는 작년에 혹시 합격하셨나요? 올해 제가 지금 예. 공무 3년 하고 이번에 시험 봐서 이번에 필기 합격하고 이제 2차까지. 근데 1년 차 동차 합격은 아니고요. 네네. 관리사 공부 기간 한 3년 정도 되셨고, 네네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그 1차도 보셨고, 올해 위험물 기능장 1차 붙고 그다음에 관리사 1차도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2차까지. 2차까지. 네네. 올해 시험만 4번 봤습니다. 근데 다 되신 거예요? 네네. 어이구,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2차랑 1차랑 준비하시기가 또 위험물 기능장도 준비하셔야 네네. 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다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가정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업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그래서 일하면서 뭐 출근 전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네네. 퇴근 후에 애들을 재우고 나서 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평일에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오. 주말에는 뭐 시험 보기 한 달 정도는 이제 아예 주말은 거의 잠자기 전까지 공부를 했고 평일에는 평균 한 4시간. 근데 주말도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네. 같이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해야 돼서 그래도 한 평균적으로 주말에도 한 4시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평일에 한 4시간 정도 하시고, 주말에도 4시간 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거의 한 10시간 이상씩 공부했던 그렇게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1차랑 2차랑 또 1차도 공부하시고 2차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1차는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1차는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필기는 계속 합격했었어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제 남겨두고. 네, 남겨두고 이제 어차피 좀 2차 공부하면서 겹친 부분이 많아서 한 달 정도 보면서 어차피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네. 거기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2차에 좀 집중해서 공부. 그러면 한 4월 정도, 한 3월 말 그 정도까지는 2차 위주로 하시다가 네네. 한 달 정도 남겨두시고 네네. 1차만 하신 거 아니면 그때도 2차도 같이 하시면서?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이제 위험물 기능장 1차가 1월에 시험이 있었고 2차가 3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거의 위험물 기능장만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보기 5월까지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이제 1차를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가채점 했을 때 합격한 걸 알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위험물 기능장을 한 3월까지 위험물 기능장만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올해 다행히도 이제 5월 전에 2차까지 볼 수 있도록 좀 월이 좀 기능장이 좀 땡겨져가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서 1월, 3월은 위험물 기능장에만 집중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관리사 1차를 또 집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2차를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2차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작년에 똑같이 이제 점검하고 두 과목으로 보셨다 그랬죠. 공부했는데 작년에 좀 설계 시공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솔직히 좀 공부하다가 이제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해서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어. 주변에서 이제 위험물 기능장을 작년에 저보다 한 해차 먼저 합격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좀 보시던 책도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그동안 했던 게 좀 아까 공부해라 해서 마음 다잡고 공부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그러니까 3년 공부하셨다 네네. 그랬으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네네. 이제 쭉 공부를 하신 거니까, 2차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하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네네. 쌓여 있으시니까 네. 이제 1차도 한 달 정도 네네. 하셔서 되신 거고, 2차도 네. 뭐 지금 실제적으로 집중해서 하신 것은 1차 시험 끝나고 네네. 난그뭐 4, 5개월 정도 기간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쭉 하셨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네, 있었던 만약 거잖아요. 2년 동안, 네. 2년 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아마 위험물 기능장까지 올해 이렇게 병역이 좀 그렇죠.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좀 약간 좀 쌓였던 게 있어서 그 도움으로 좀 내공이 올해, 네네, 그래도 됐던 이제 것 어느 정도 같습니다. 네. 쌓여 있으셔서. 네네. 네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점검 실무행정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화학기, 점검 항목, 법령 실무 이렇게 그 점검 실무행정은 나눠지는데 뭐 다 비슷하게 뭐 암기 파트긴 하지만은 네네. 조금씩 이제 좀 다르니까 화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셨나요? 일단 저는 화학기 네. 책을 보긴 했지만 그 전에 일단 그 법제처 들어가서 음, 원문 전문을 보면서 일단 흐름 구성 요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목차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설치 기준이 막 5개 이상 넘어간다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뭐 제한 설비의 뭐 급기 댐퍼 기준이라든지 뭐 그렇게 좀 배출 댐퍼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스터디 암기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따서 외우는구나 이렇게 스토리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만 이제 좀 취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암기법을 이렇게 네네. 만드셔가지고. 네네. 네, 대신에 처음부터 암기방법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까 아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설치 기준이 많다든지 좀 외국 까다로운 부분만 뭐 두 문자를 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감시 제방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뭐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고 다니는 아니면 특별 피난이라는 게 계단 같은 경우도 비상조명도 계단 뭐 댐퍼 급기 이런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외우니까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좀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좀 네네. 이렇게 외우셨다는 네네. 거죠. 그럼 일단은 화재 안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네네,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암기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네네. 참고하셔서, 네네. 예. 그럼 뭐 자기만의 암기법은 한 몇 프로 정도, 한 100%라고 했을 때 거의 한 몇 프로 정도. 일단은 아이고. 제가 순수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타교재 화재안전 기준 책과 밴드 스터디 두 책을 제가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그러니까 해서 많이 어떤 하면서. 설치 기준은 이 책이 나한테 좀 맞다면 그걸 발췌에다 적어놓고 밴드 스터디 이 부분 맞다면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접목해서 혼합해서 선택적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외웠던 것 혼합하셔서 같습니다. 네네. 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셨나요? 전공 항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플에 암기장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모바일하고 PC랑 동시에 쓸 수 연동이 있는 되죠. 게, 네. 그래서 점검 항목 같은 경우 보고서에다 아예 제가 캡처를 해서 대신 캡처하기 전에 작동과 종합을 아예 구분을 해서 위에는 작동 밑에는 종합으로 해서 아예 헷갈리지 않게 거기서 키드 문자로 좀 발췌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키워드의 그 네네. 두 문자. 네네. 그거 뭐 약간 밴드스타랑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아. 약간 제가 좀 외우기 편하도록 변형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네네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암기하는 게 화재 안전 기준보다는 훨씬 어려운데 네. 그거는 어떻게 화재 안전 기준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그 화재 안전 기준 따로 점검 항목 따로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1, 2년 차는 그 따로따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익혀지고 하니까 연상이 점검 되고. 봤을 때 이 화장실 이것 때문에 항목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같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고 음. 그리고 점거 항목하고 법규만큼은 제가 다른 교재 안 보고 밴드 스터디 그 책만 보고 별표 3개까지는 무조건 다 어떻게든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네. 근데 처음부터 외우려면 힘드니까 계속 여러 번 소설책 보듯이 편하게 보면서 좀 익숙해졌던 게
나중에 조금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외울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전과목 중에서 성능시험 조사표 네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실 그것까지 외우기는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어요? 올해 저 시험 봤을 때 제가 NFTC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법규라든지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NFPC라든지 그러니까 성능 시험 조사표 같은 게 네네. 나왔을 때 그냥 다 TC 내용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PC 문제도 TC 문제를 적고 뭐 성능 시험 조사표를 쓰라 할 때도 화자니교에 나와 있는 감시 제어반 기준을 다 서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약간 부분 점수를 받아서 운 좋게 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부분 점수를 좀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예. 성능 기준 쓰라고 했을 때 기술 기준을 갖다 네네. 쓰고 그다음에 성능 시험 조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한기 내용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적으셔서 부분 점수 받으셨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공란 없이 어떻게든 다 모든 문제를 다 채워서 제출하니까 네네. 뭐 채점하셨던 분들이 좀 잘 봐주셨는지 몰라도 네, 부분을 네, 좀 네. 주셔서 운 좋게 네. 합격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암기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독수를 네. 이렇게 늘리는 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회독수를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좀 방법적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셨나요? 점거 항목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 그 암기장이라는 어플 들고 다니면 출퇴근할 때는 계속 그걸 봤고요. 그리고 뭐 설치 대상에 관련된 뭐 연명 3천 이상일 때 옥내 소화전 설치한다는 이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하셔서. 그렇죠. 일하면서 저는 지금 점검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아. 일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점검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일명 귀 동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그냥 했던 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암기하실 때 쓰는 방법을 활용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좀 쓰는 게 좀 시간도 많이 시간도 좀 오래 소요되고 좀 오. 휘발성도 강해서 네. 차라리 이렇게 한번 보통 쓰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하루에 한 설비 이제 직장 다니면서 보기 쉽지 않은데 네. 대신에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좀 회독선 늘렸던 게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도 좀 이렇게 반사적으로 좀 나오는 문제도 오, 있었고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보고 그 문장이나 설치 기준이 좀 친숙해지는 게 아.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을 사용하진 네네. 않으시고 네.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 네네. 보셨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눈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이제 회독수를 많이 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계속 이제 읽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계신데 사실 계속 눈으로만 보면은 그거를 그리고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렇죠, 경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이렇게 보실 때 네. 어떤 식으로 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설치 기준을 쓰시오 하고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네.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양이 많은 뭐 재현 설비라든지 좀 양이 많은 설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끊어서 그때 설치 기준을 봤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항목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끝내고 나서 그냥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떠올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한 몇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이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뭐 설비가 뭐가 있구나. 수조 같은 경우에는 고정사다리라든지 비상조면 이렇게 설비 위주 생각하면서 머리를 좀 그리면서 하니까 좀 더 장기 조금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암기법도 떠올리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눈으로 암기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눈으로 쭉 읽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이후에 이제 눈을 감고 또는 안 보고 그걸 떠올리는 거죠. 암기법이라든지 네, 그 안에 키워드 내용, 그 전체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연습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방법을 활용하셨네요. 네, 네네. 아, 네네네. 이주환 관리사님 함께 합격 인터뷰 하게 됐는데요.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또 승승장구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